모르겠지만 그런 큰 요리하는 음식점 어쨌든 저랑은 제가 잘 못하는 거니까. 일단 프랜차이즈는 처음에 내가 막 마케팅이며 이런 걸 다 공부해가지고 엄청 내가 시간을 쏟아 부어야 되는데 이런 거에 조금 자유로울 수 있고 이런 점이 처음 장사 시작할 때 나쁘지 않다.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메가 커피 같은 거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건물이 있고 1층에 메가커피를 제가 직접 운영을 하면 그러면 이제 건물의 값도 좀 올라가고 그리고 또 월세를 상승시키면서 또 어느 정도 수익도 챙겨갈 수 있고 그리고 또 저 사회적으로 또 그래도 메가커피 정도 하나 하고 있는 사장님으로서의 뭐 3가지 정도는 1타 3피로 가능해서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월세를 구하고 직접 일을 해야 하고 그런다면 좀 어렵겠죠. 그래서 그쵸. 저는 프랜차이즈 해야 할 사람 안 해야 할 사람을 3가지로 한번 빠르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시기별. 시기별로도 나눌 수 있어요. 나 그 동감해. 저는 약간 그럴 수도 있겠네. 그렇죠. 인생의 시기별에서 막 열심히 해보고 뭐 나를 만들어가고 그렇죠. 이럴 그럴 때는 좀 그러니까 아예 초창기 젊을 때 아예 초창기로 들어가서 시스템을 배우려 들어갈 때는 모르겠죠. 또 근데 이제 또 인생의 황혼기 또 뭐 방랑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인생의 시기별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 있고 두 번째는 창업자의 재무 상태에 따라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빠르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본이 막 2억밖에 없어요. 근데 빠르게 성공할 수 있는 지렛대를 잘 찾아서 2억을 빠르게 5억으로 만들다. 그러면은 저는 지금 제가 느리게 제 거를 만들어가기보다는 잘 되고 있는 거를 빠르게 시스템에 요거에 물결을 같이 타서 좀 빠져나오면서 이거를 좀 크게 만들고 싶어요. 그럴 때라면 저는 프랜차이즈를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제 민감하고 그렇죠. 세 번째로 가는데 성격으로 또 나뉘어요. 이거 성격으로 나뉘는 건 뭐냐면 창업자 마인드가 있느냐 아니면 경제적 마인드가 좀 더 크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프랜차이즈 입장에서 또 그러니까 호피디 같은 사람이 힘든 거예요. 왜냐면 좀 어느 정도 입증되고 검증된 것들을 항상 우리가 공유하고 펼쳐나가고 그런데 거기 항상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잖아요. 모든 게 그렇게 빠르게 협의가 되고 머리 아프지 머리 아프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자기 걸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요즘 생각이 바뀌었어요. 왜요? 왜냐면은 그 심사인단 책을 한번 그 추천해주셔서 읽고 있는데 열정에 대한 의문이 사실 있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이번에도 영상을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다 갈아가지고 영어를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인적인 어떻게 삐뚤어진 욕망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조금 제가 나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팟캐스트로서 유튜브를 하고 뭐 저에 대한 캐릭터가 이제 생긴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예전엔 내가 누군지 몰랐을 때는 이거를 해내야만 나를 정의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꼭 내 거여야 되는 거야. 너는 어떤 사람이야? 난 이 사업해서 만들어낸 사람이야. 이게 너무 필요했던 거예요. 나는. 아마 그분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해요. 보통 자기 자아가 크다고 말은 하지만 내가 누구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은 나를 대신해서 만들어서 또 하나 자아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그런 거에서 특히 연연해 하지 않고 또 저도 저만의 길을 하나 새로 시작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좀 그런 게 넣어 보니까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성격 분류로 하는 3번에서 이제 인생의 시기별로 돼서 1번으로 돌아가시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있는 거예요. 그런 찰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재무 상태나 또 인생의 시기별 그리고 성격별로 보면 반드시 해야 될 사람과 안 할 사람이 이제는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 본인의 것을 해라. 방황하지 말고 실패하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러면 프랜차이즈 입장에서도 누구에게도 손해가 안 되려면 천천히 보고 또다시 생각해보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야 될 사람 안 해야 할 사람 확실합니다. 절대적으로. 근데 또 하나 해야 될 사람 안 해야 할 사람 이거 좀 다른 이해하면서 같은 얘기인 게 딱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갔는데 그 약간 물때 대주거나 이렇게 빠리를 치고 나가시는 그런 약간 허위인 프랜차이즈들은 제가 이제 안 할 사람으로 보이죠. 그렇죠. 약간 호구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분들은 이제 재무 상태에 따라서 이제 피킹을 하는 거기 때문에 허피디님은 쏙 빠져나갔죠. 얼른 저쪽으로 나가십시오. 네네네. 아주 관심이 없게 대충. 그리고 장사 경험이 아예 없는 사람들은 그냥 프랜차이즈 하는 게 낫겠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를 성공하려면 사실은 안전한 방법은 사실은 저는 그와 관련된 경험이 있는 사람이 프랜차이즈도 장사를 좀 알아야지 내가 남겨 먹을 수 있다는 거지. 장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사회생활, 그러니까 손님과 어떤 직원과 뭐 이런 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철학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예를 들면 그냥 65세의 할아버지가 베스킨라빈스를 한다고 했을 때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비상시라든지 아니면 본사와의 조율이라든지 직원들과의 어떤 이런 거에서도 어느 정도는 경험 아니면 지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하면 아까 1번 질문으로 돌아갔을 때 수익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으니 그 지엽적인 건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다른 방송으로 가면 경험을 쌓아보자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오케이 베스킨라빈스를 해보자라고 하면 적어도 관련된 서비스에서 한번 손님들이 얼마나 진상인지 직원들이 또 얼마나 본인 뜻대로 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해보고 시작하자라는 거죠.